40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혹시 입에 달고 사시나요? 오늘 아침 제 지인인 40대 중반의 김민수 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출근길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만하고 에너지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어깨가 축 처져 보였죠.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아무리 자도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졸음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고. 그는 이미 좋다는 영양제는 종류별로 다 챙겨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그런데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잦은 피로감, 나른함, 툭 하면 허기지는 느낌. 민수 씨는 결국 지쳐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민수 씨, 몸의 기둥은 무너지고 있는데 지붕에만 값비싼 장식을 올리고 계셨네요. 그의 몸은 마치 기초공사가 엉망인 건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단단한 기둥과 벽 대신 부실한 영양제라는 임시 방편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죠. 결국 민수 씨의 몸은 가장 중요한 기본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민수 씨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 수십 개를 먹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진짜 기초가 되는 핵심 영양소 3가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더 이상 겉만 번지르르한 건강에 속지 않고 우리 몸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한 달 안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활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최악의 식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단백질 섭취해야지 하고 점심에 닭가슴살 한 팩을 통째로 해치우거나 저녁에 고기 반찬만 잔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기계처럼 단백질을 무한정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갑자기 최대로 틀면 물이 넘쳐 흐르듯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심지어는 지방으로 바꿔 저장해버립니다. 40대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려면 꾸준함이 생명인데 이렇게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은 오히려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기는 습관입니다. 점심으로 빵이나 면을 먹으면 오후 내내 꾸벅꾸벅 졸게 돼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느끼게 되고 몸은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렇게 혈당이 춤을 추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각종 성인병의 위험 또한 커집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나쁜 지방을 무심코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 지방을 극도로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식품이나 튀김에 숨어있는 나쁜 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우리 몸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건강한 지방 대신 이런 나쁜 지방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 기능까지 떨어뜨려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멍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에 깨끗한 기름을 공급해야 사고력이 맑아지는데 불순물이 가득한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약이 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당신의 건강을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3가지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활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40대부터는 근육이 매년 1%씩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을 겪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핵심은 분산 섭취입니다. 매끼 일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이 필요한 순간마다 근육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초반의 박경훈 씨는 늘 피곤해 절어 살았고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제가 추천한 단백질 분산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샐러드, 점심에는 닭가슴살 70g과 현미밥,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나물을 챙겨 먹었죠.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퇴근 후에도 아이들과 놀아줄 체력이 생겼습니다. 무너졌던 몸의 기초를 단단한 단백질로 다시 세웠기 때문이죠.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오늘부터 딱 이 순서대로 드셔보세요. 채소 먼저 먹기. 식사 시작 전에 샐러드나 나물 반찬으로 배를 채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탄수화물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게 해주는 방지턱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반찬 먹기. 다음으로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먹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폭식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 먹기. 마지막으로 밥, 면 등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곤증은 물론 잦은 허기짐까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지방을 채워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40대부터는 특히 나쁜 지방은 밀어내고 좋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공될 건강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지방 섭취 가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일 견과류 한 줌 먹기.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등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딱 한 줌만 드셔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줌이면 대략 25g 정도 됩니다.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하기.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굽거나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활용하기.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씩 뿌려 드세요. 몸에 좋은 지방을 맛있게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함께 알면 더 좋은 추가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 섭취 시 소화 효소를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파파인이나 브로멜라인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파인애플이나 키위, 파파야가 대표적이죠. 고기를 드실 때 후식으로 파인애플 한 조각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는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깔마다 함유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채소를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지방은 열을 가하지 마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열에 약해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볶음이나 튀김 요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 나물 무침 혹은 밥에 비벼 먹는 등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식사 직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밥을 먹고 곧바로 앉거나 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만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영양제는 당신의 몸을 지키는 보호막일 수 있지만 기초공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공사는 바로 오늘 알려드린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매일의 식탁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 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식습관을 기르셔서 항상 건강하게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100세 시대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